네, 안녕하세요. 저는 3P 수학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3P 수학 팀장 차재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예비 고3 인문계열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개설된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은 스카이 서성한 진학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확통을 선택하고 그리고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인문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예비 고3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경기외고를 졸업하고 이제 성균관대를 나왔고요. 현재 코나투스 학원 재수종합반에서 이제 수학 강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P 수학이라는 고등수학 전문 브랜드에서 이제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차재호라고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제 제가 가르쳤던 입시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어제죠. 어제 이제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제가 이제 3년 동안 가르쳤던 예비고 1 때부터 이제 3년 동안 가르쳤던 우리 국제고를 나온 친구가 어제 이제 수시 합격을 이제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탄국제고에서 수학을 1등급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총합해서 전 과목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주요 과목 통틀어서 이제 전교 2등을 달성을 했는데, 우리 친구가 제일 어려워했던 과목이 아무래도 수학이었어요. 그래서 수학이다 보니까 이제 수학을 저랑 이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신부터 해서 이제 수능을 볼 때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주 오래 강의를 한 거는 아니지만 이제 요 지역에서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 뭐 성과가 좀 좋았던 친구들, 이런 것들은 제가 또 학원 홈페이지나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놨으니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대표적인 이제 사례들 몇 가지를 좀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한테 수업 들었던 친구들 중에서 이제 좀 좋은 대학을 갔던 친구들을 제가 이제 좀 선별을 해봤고, 이렇게 이제 요거는 2020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이제 갔던 대학교들을 이제 좀 추려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서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문계열 친구들이 좀 수능이 통합되고 나다 보니까 조금은 아무래도 이제 이과 친구들한테 좀 손해를 보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인문계열에서 그러면은 최상위권 대학,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인문계열은 이제 아무래도 메디컬보다는 이제 스카이가 최상위권이겠죠. 그래서 스카이, 뭐 서성한 요 정도까지를 이제 보통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부르는데, 요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결과가 필요하냐? 뭐 첫 번째, 보통의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특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어와 영어 실력은 좀 탄탄한 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이제 고2 모의고사를 봤을 때 뭐 국어 영어는 그냥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낮게 나오면 2등급 초반이 나오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많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고3이 돼서 이제 수능이라는 걸 보고 뭐 정시로 진학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제 학생부 전형으로 진학을 하든, 사실은 이제 인문계열 친구들이 가장 고민을 갖고 있는 과목은 아무래도 좀 수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랑 그리고 탐구가 3학년 때는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수학이랑 사회탐구의 결과에 따라서 최상위권의 대학을 갈지 아니면 상위권 대학을 갈지 중상위권 대학을 갈지, 이렇게 이제 좀 입시 결과가 나오는 형태였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전제된 조건은 당연히 국어와 영어 실력은 안정적으로 이제 1등급에서 아무리 낮아도 2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전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수학과 탐구 성적이 높을수록 대학의 레벨, 뭐 스카이를 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성한을 가는 친구들이 있고, 중경외시를 가는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3학년에 올라갈 때는 수학과 사회탐구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정복을 할 거냐, 요게 이제 핵심 테마가 될 거고요. 자, 이제 그래서 하나씩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수시인데요. 수시 같은 경우는 크게 학생부 전형과 논술 전형, 요렇게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나 혹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좀 좋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스카이나 서성환을 좀 진학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리고 비교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탄탄하게 잡혀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많이 추천을 하는 전형이고, 반대로 이제 주로 이제 외고나 국제고에서 좀 드러나는 현상인데, 외고 국제고는 아무래도 일반고보다는 좀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내신이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2학년까지 마치고 나서 내신 결과를 딱 봤을 때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외부 컨설팅을 받아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좀 못 미친다면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지원하는 것을 조금은 꺼려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인문계열 최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시에서는 크게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특히 이제 논술전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논술전형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냐,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만큼 탄탄한 논술 실력을 갖고 있냐, 요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주요 대학들, 주요 상위권 대학들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올해 입시죠, 2025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좀 나열을 해봤고요. 뭐 가장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빡센 학교가 이제 고려대인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영역을 다 합쳐서 8등급 이내에 들어야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을 하고요. 특히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합 5등급이라는 거의 의대에 가까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요 등급대를 맞으면 정시로도 충분히 고대 경영을 좀 지원해 볼 만한, 뭐 당연히 이제 표준 점수를 좀 봐야겠지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지원할 만한 성적대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강대와 성균관대가 각각 이제 3개 영역 합 7등급, 3개 영역 합 6등급을 이제 갖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연대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은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 보니까 논술이 좌지우지를 하겠죠. 합격에 이제 좌지우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연대와 한양대는 논술 시험이 매우 어렵고 그리고 경쟁 또한 엄청나게 치열한 학교가 바로 연대와 한양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문계열에서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제 고민들이나 이런 거를 제가 지금까지 한 몇 년에 걸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제 느꼈던 점을 조금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인문계열 친구들 중에서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데 가장 발목을 잡는 과목은 대부분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극단적인 예시를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 이게 1, 5, 1 요게 이제 모의고사 등급이죠. 그래서 국어는 1등급, 영어도 1등급. 근데 수학은 4등급에서 5등급.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의외로 많고, 뭐 아니면은 보통 뭐 고2 모의고사 기준이라고 하면 3등급.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수학에서 조금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확률 통계 선택자가 수능에서 목표로 잡을 만한 등급은 바로 수능에서 2등급입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제 이거는 추정치긴 한데요. 정확하게 이제 다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닌데, 이제 한국교사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로 제가 PPT에 넣어놨는데, 올해 수능 기준으로 1등급 인원 중에서 확률 통계 선택자의 대략적인 추정 비율이 3.51%밖에 안 됩니다. 요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1등급이 4%죠. 그럼 4%의 인원 중에서 3%에 해당되는, 3.5%에 해당되는 그런 인원들이 수능에서 이제 확통 선택자가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4%에다가 3%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0.한 0.0012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거의 0.12%, 거의 이 정도에 해당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수능 1등급 중에서 확통 선택자는 거의 없구나 라는 게 이제 현재 이제 벌어지고 있는 팩트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미적과 또 확통의 표준 점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인 수학의 최종 목표는 이제 수능 2등급. 올해 수능 기준으로 하면 88점. 네, 88점이 100분이 93이 나오는 요런 정도의 목표를 좀 잡아주시는 게 좋고, 근데 그러면 2등급을 목표로 하면 좀 최상위권 대학 가기 어렵지 않나요? 근데 정말 극상위권, 뭐 예를 들어서 정시로 서울대 경영이라든가 서울대 경제학과라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과목들이 뒷받침이 됐을 때 수학만 2등급이 나와도 그래도 서울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데이터가 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수학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이제 수학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인문계열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예비고3 올라갔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잡는 거. 그래서 이제 세 과목을 보게 되죠. 수학 1, 수학 2, 확통. 이렇게 세 과목을 보게 될 텐데, 요 기본적인 개념 확실하게 잡는데, 여기서의 말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뭐 우리 처음에 이제 배울 때, 뭐 내신할 때라든가 이렇게 배우는 기본 개념이 아니라 수능에 맞춘 실전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기출을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뭐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고 나서는 이제 4년째 시험을 받고 내년이 이제 5년 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당연히 이제 기출들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수능을 출제할 때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는구나. 요 두 가지를 상반기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준에 맞는 엔제풀이를 통해서 행동 강령을 확립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어려운 엔제는 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엔제보다는 내가 현실적인 목표를 이제 2등급 88점, 뭐 올해 수능 기준입니다. 올해 수능 기준으로 88점으로 맞춘다면 적당한 수준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좋은 엔제들이 많습니다. 그 엔제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체화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야 원하는 목표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수시는 이제 2학년 2학기 내신과 그 다음에 생기부 작성이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부 전형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논술 전형으로 고민을 해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그 선택의 기준은 바로 뭐가 돼야 되냐면 본인이 원하는 목표 대학. 근데 여기서의 목표 대학이라 함은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뭐 점수 나와서 점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엄청 잘 봤어요. 엄청 잘 봤으면 막 서울대 갈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대를 가는 거죠. 근데 쌤이 말하는 목표 대학은 여러분이 적어도 이 대학에 가면 만족하면서 다니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성균관대만 가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재수를 안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근데 뭐 그거보다 더 점수가 잘 나와서 연고대 가는 거는 당연히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전형을 선택할 때는 현재 여러분들이 2학년 때까지 맞춰놓은 생기부와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본인의 목표 대학과 그 다음에 현재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 정도 선까지가 좀 가능하구나,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전형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3학년 1학기 때 내신 관리의 비중을 얼마만큼 차지할 거냐, 내 전체 공부 시간은 한정이 돼 있는데 3학년 1학기 때 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비중을 과연 얼마만큼 투자할 건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재 내 내신으로는 내가 원하는 목표 대학을 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나는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해봐야겠다. 그러면 논술 전형을 만약에 선택했을 시에는
적어도 3월 달부터는 주 1회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반드시 강조를 드리고요. 논술에 유리한 탐구 과목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논술은 특히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제시문이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논술 가이드북이라든가 아니면은 논술 이제 뭐 해설이라고 하죠. 그 예시 답안 이런 것들 출처 이런 것들을 보면 유리한 과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윤, 윤사, 정법, 사문, 경제 이렇게 해서 요 5과목이 실제 논술 제시문에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익숙한 내용이 제시문으로 제시가 되다 보니까 조금은 심적으로 편할 수가 있다는 거고, 반대로 이제 지리와 역사 과목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논술에서는 좀 불리한 탐구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고민이 이제 사회탐구인데요. 네, 사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뭐 N수생이라든가 아니면은 상위권 예비 고3 친구들, 현재는 이제 고3이 돼서 이제 올해 수능을 본 뭐 이런 친구들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회탐구는 인강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인강 보면 워낙 인강이 잘 돼 있고 인강 선생님들이 워낙 투자를 많이 하시고 특히나 교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도 인강 수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 일단 내가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사회탐구는 무조건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탐구의 1등급 컷은 대체적으로 47점에서 48점, 즉 한 문제 틀리면 1등급. 심할 경우에는 50점이 1등급인 경우도 꽤나 많았습니다. 쉽게 나왔을 때. 물론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생윤이나 윤사는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1등급 컷이 40점대 초반에 해당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47에서 48이기 때문에 이 점수대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몰라서 하나를 틀리고 실수로 하나를 틀렸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탐구는 무조건 내가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는 1등급을 목표로 해야겠구나. 그래서 완벽하게 실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 6월 이후에 발생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겨울방학 시작하고 나서는 인강 개념편 듣고 뭐 기출분석편 듣고 이렇게 되다 보면 쭉 그 사이클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 6월 달까지는 전혀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학교 내신도 이제 중간중간 준비하면서 이제 겹치는 과목이 생기면 더더욱 뭐 말할 것도 없이 공부량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6월 평가원 이후에 정체기가 생깁니다. 그럼 이 정체기라 하면 뭐냐?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니까 무조건 만점이 목표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만점이 목표인데 계속 점수대가 불안한 거죠. 뭐 점수가 아예 망해가지고 뭐 20점대, 뭐 30점대 초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43점 아니면 뭐 45점 이런 식으로 좀 불안불안하게 모의고사 성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좀 우리 친구들이 쫓기다 보니까 인강 콘텐츠만 가지고는 본인이 원하는 그 니즈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가르쳤던 친구들은 대부분 뭐 개별 질의응답이라든가 아니면 학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재설정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 내용은 6월 평가원 이후에 빛을 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을 좀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구나 뼈대를 잡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문계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고민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수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술이냐 학생부 전형이냐의 선택,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6평 이후에 사회탐구 1등급을 위한 공부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입시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수학과 논술과 사회탐구 요 개별 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3가지를 내년 2025년이죠. 2025년에 진행을 할 건데 저는 오늘 수학에 대해서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수학 과정이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린 다음에 그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진행하는 이제 수능 수학 전문반 확률 통계반 같은 경우에는 대상은 예비 고3 확률 통계 선택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목표는 수능 수학 2등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수업을 다 진행을 하고 관리 또한 제가 직접 진행을 하는 건데, 이제 특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최적의 커리큘럼을 이제 찾아서 이제 2등급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아까 강조해드린 개념, 기출 분석, 그리고 수준에 맞는 엔제 수업이 1년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학생의 수준에 맞게 뭐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계산이 약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심화 문제를 전혀 손도 못 대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에 맞춰서 이제 제가 준비한 컨텐츠들을 개인별 맞춤으로 고급 자료로 제공을 해서 뭐 주간지라든가 워크북, 그리고 매주 테스트를 통해 이렇게 학습 관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1년의 커리큘럼을 이제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시즌 1인데 1월, 2월에 진행이 되는, 즉 겨울학기 때 진행되는 개념이고, 수능 실전 개념 완성 강의입니다. 그래서 수학원, 수학2, 그 다음에 확통까지 이렇게 세 과정에 대해서 8주에 걸쳐서 수능 실전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데, 수준을 말씀을 드리면 뭐 시중에 유명한 교재죠. 뉴런보다는 약간 쉬운 수준에서 개념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개념을 공부를 하고 그 풀이 도구들, 요게 가장 중요한데요.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과 풀이 도구들을 완벽하게 습득하는 거를 겨울학기에 목표로 합니다. 근데 겨울학기 때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는 이해는 될 텐데 문제에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적용하는 거를 이제 뒤쪽에서 기출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가장 가깝게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1월, 2월에는 이렇게 수능 개념 완성 강의가 진행이 되고, 교재는 이제 수학원, 수학2는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 통계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마플 교과서라는 교재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1월부터 개강을 하는데, 1월 달에 화요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수학 1, 수학 2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확률 통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업은 말 그대로 판서 수업 시간만을 의미하고, 별도의 클리닉이라든가 1대1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별도 시간으로 편성을 해서 제가 직접 관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주간지 워크북의 형태로 해서 과제가 배부가 될 거고요. 과제 양은 한 30문제에서 50문제 사이,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충분히 문제로 연습을 해볼 수 있게 이런 부분이 주간지 형태로 제공이 되고, 그 주간지 관리와 그 다음에 인증 테스트를 매주마다 진행을 하는데, 인증 테스트는 그 주에 나갔던 내용을 점점 누적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뭐 1주차 수업 때는 1주차 때 배웠던 내용, 2주차 때는 1주차와 2주차를 배웠던 내용, 3주차 때는 1, 2, 3주차를 배웠던 내용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10문제에서 15문제 내외로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테스트 피드백을 제가 직접 학생과 1대1로 진행을 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을 캐치하고 첨삭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관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수업입니다. 3월달에는 이제 기출분석으로 넘어갈 거고요. 3월부터 6월달 평가원까지는 기출분석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자, 기출분석 수업은 뭐냐? 기출분석은 우리 1, 2월달에 이제 실전 개념을 배워요. 그럼 실전 개념을 배우고 나서 그 개념에서 배운 풀이 도구를 실제 기출이 되었던 내용에 적용을 시켜보면서 이제 풀이 과정과 문제를 봤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시험장에서 내가 이 문제를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체화하는 과정이 바로 기출분석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단순하게 풀고 뭐 정답이 맞았다 틀렸다 이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가 푸는 풀이와 그 다음에 제가 분석한 내용을 수업 시간에 전달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좀 예습을 해와야 되는데,
그 예습한 내용과 비교를 하면서 수정하고 정리하고 반복하는 이 과정이 이제 3월부터 6월까지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은 교재가 두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필수 기출, 그 다음에 심화 기출 이렇게 나눠서 진행되고 수업의 프로세스는 기출풀이 예습하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오면서 수업 전에 반드시 풀어와서 본인의 풀이와 쌤의 풀이를 비교해서 맞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상위권이 푸는,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푸는 과정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출 말고 비기출 문항으로 구성된 워크북이 꾸준히 제공이 되면서 충분히 체화하고 반복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시즌2 과정이고요. 자, 중간에 이제 내신이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내신이 있다 보니까 특히 중간고사 기간이 껴있는데 그때는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중간고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을 조금 분리를 해서 별개의 수업으로 관리가 들어간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시즌3입니다. 시즌3는 이제 개념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기출분석까지 완벽하게 했으면 이제 6월달 평가원 이후부터는 N제 형태의 문제집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체화한 풀이 도구들, 그 다음에 해석법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이제 체화를 했는지 요거를 반복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데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처음에는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지루하고 심지어는 이제 풀이 과정을 외워버리죠. 근데 수능에서는 풀이 과정을 외우는 공부 방식은 안 됩니다. 수능은 정확하고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비슷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N제 풀이를 진행을 하고요. 프로세스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수업 전에 예습을 해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 풀이와 비교를 해보고 그러면서 본인의 풀이 과정과 풀이 논리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 보완하는 이런 형태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강조드릴 부분이 뭐냐면 너무 과하게 어려운 문제는 배제를 할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잡은 목표가 이제 2등급을 받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2등급을 받는 게 목표니까 너무 과한 예전 기출 문제 중에 킬러 혹은 너무 과하게 어려운 사설 모의고사 뭐 22번이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 뭐 중요한 문제들은 당연히 연습을 해야겠지만 이제 주제가 중요하지 않은데 과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B킬러 4점과 준킬러 4점 위주의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문제 그리고 도움이 되는 문제를 쌤이 직접 선정을 해서 그렇게 N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가 9월달 평가원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파이널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실제 시험을 연습해서 바로 우리가 문제를 해설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 푸는 순서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에서 막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실전 시험처럼 우리가 2달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컨텐츠 자체는 시대인재에서 출판한 교재라든가 이감 수학에서 출판한 교재로 제가 내년에 선정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해드리면 저희 이제 인문계열 친구들 대상으로 스카이, 서성한 이렇게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에게 저희는 좋은 수업과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학습 자료 그리고 꼼꼼하고 철저한 관리와 테스트 피드백으로 여러분들이 내년 입시에서 2026학년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문의 있거나 하시면은 학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